5월 6일 수요일 미국장을 통한 시황 예측. 이제 수요일 한국장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핵심 가설 1. 수요일은 코스피 7,000 돌파보다 6,900선 안착이 더 중요하다. 전날 코스피는 6,936.99로 마감했습니다. 7,000선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 시장은 가장 흔들리기 쉽습니다. 모두가 7,000을 바라볼 때 먼저 나오는 것은 돌파가 아니라 차익 실현일 수 있습니다. 수요일장 초반 7,000선 시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가입니다. 7,000을 찍고 밀리면 경고입니다. 7,000을 못 찍어도 6,900을 지키면 강한 장입니다. 수요일은 숫자보다 안착을 봐야 합니다. 핵심 가설 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더 오르는 것보다 버티는지가 중요하다. 전날 한국장의 본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습니다. 하지만 휴장 중 미국장은 쉬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반도체는 장 초반 매물 소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밀릴 때 무너지는가 아니면 버티는가입니다. 삼성전자가 23만 원대를 지키고 SK하이닉스가 140만 원대를 지키면 반도체 장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강한 주도주는 매일 오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쉬어도 무너지지 않는 종목이 진짜 주도주입니다. 핵심 가설 3. 애플과 미국 반도체 공급망 뉴스는 삼성전자의 장기 재료가 될 수 있다. 애플이 미국 핵심 칩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와 인텔을 검토한다는 뉴스는 작지 않습니다. 이 뉴스는 단순 수주 뉴스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와 미국 생산 기지까지 같이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삼성전자가 단기 차익 실현을 받더라도 23만 원대 위에서 버티면 시장은 이 뉴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약하면 단기적으로는 이미 기대가 많이 반영됐다고 봐야 합니다. 핵심 가설 4. 중동 리스크는 수요일 시장의 가장 큰 변수다. 중동 리스크는 단순히 해외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 시장에는 유가와 환율로 들어옵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 비용이 늘어납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수급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IMF의 유가 125달러 경고,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 에너지 시설 보복 가능성은 모두 시장이 싫어하는 변수입니다. 수요일 한국장은 반도체가 강해도 중동 뉴스가 장중에 악화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주도주만 보지 말고 환율과 유가 뉴스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핵심 가설 5. 가장 조심할 것은 휴장 뒤장 초반 추격 매수다. 휴장 다음 날은 마음이 급해지기 쉽습니다. 전날 한국장이 너무 강했고 코스피 7,000선이 눈앞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날일수록 장 초반 추격 매수는 위험합니다. 좋은 매매는 오르니까 산다가 아니라 밀려도 버티는 것을 확인하고 산다입니다. 수요일은 장 초반보다 오전 10시 이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 30분은 흥분이고 그 다음부터가 진짜 수급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시나리오 정리. 시나리오 A. 가장 가능성 높은 기본 시나리오. 코스피는 6,900선 안팎에서 매물 소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흔들린 뒤 가격 방어 시도. 전력기기와 전선주는 종목별 차별화. 증권주는 시장 거래대금 기대를 보며 버티기. 코스닥은 1,200선 위에서 종목별 흐름. 이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전날 너무 강했기 때문에 수요일은 쉬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6,900선을 지키면 시장은 여전히 강합니다. 시나리오 B. 강한 상방 시나리오. 휴장 중 미국장의 하락을 한국장이 크게 반영하지 않음.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순매수. 삼성전자가 23만 원대를 지키고 추가 상승. SK하이닉스가 140만 원대를 유지. 코스피가 7,000선을 장중 돌파하고 종가도 강하게 마감. 이 경우 시장은 5월 랠리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반드시 외국인 수급이 필요합니다. 시나리오 C. 경계 시나리오. 미국장 하락과 중동 리스크를 한국장이 민감하게 반영. 반도체장 초반 차익 실현 확대. 코스피 6,900선 이탈. 전력기기와 증권주 급등주 동반 조정. 코스닥 1,200선 재이탈. 이 경우 수요일은 급락장이라기보다 단기 과열 해소장으로 봐야 합니다. 무서워할 장이 아니라 늦게 따라붙은 종목과 진짜 주도주를 다시 구분하는 장입니다. 수요일 시황 예측 한 문장. 수요일 한국장은 코스피 7,000선 돌파를 바로 확인하는 장이라기보다 미국장의 숨고르기와 중동 리스크를 소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주 체력을 지키고 코스피가 6,900선 위에 안착하는지를 확인하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은 한국장이 쉬었지만 수요일 시장을 준비하기에는 오히려 중요한 날이었다. 전날 한국장은 너무 강했다. 코스피는 6,936.99까지 올랐고 외국인과 기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샀다. 하지만 미국장은 쉬었다.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여기에 중동 리스크, 유가 불안, 환율 반등,
한국 성장률 둔화 우려가 다시 올라왔다. 그래서 수요일 한국장은 흥분하면 안 된다. 코스피 7000선은 눈앞에 있다. 하지만 먼저 봐야 할 것은 6900선 안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티면 시장은 아직 강하다. 반대로 반도체가 무너지고 환율이 오르면 수요일은 매물 소화장이 될 수 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이다. 미국장의 숨고르기는 아직 경고에 가깝지만 한국 반도체 수급이 살아있다면 좋은 눌림이 될 수도 있다. 복귀노트 휴장 다음날 내가 해야 할 매매는 추격이 아니라 확인이다. 오늘은 한국장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의 복귀 노트는 매매 결과 복귀가 아니라 수요일 매매 준비 복귀다. 지전자 내일 대응 시나리오. 오늘 LG전자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것이다. 장중에는 매도가 기준으로 약 1% 수익권까지 볼 수 있었지만 시간 외에서 밀리며 현재는 약 0.2%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 말은 단순히 수익이 줄었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덜 오른 대형주가 안정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는 가설이 아직 시장에서 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지금 미국장이 전체적으로 약하다. 다우, 나스닥, S&P 500이 모두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밀렸다. 전날 한국장은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일 한국장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월요일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둘째, 반도체가 쉬는 동안 다른 대형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희망이 아니다. LG전자가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종목인지 내일 아침에 확인해야 한다. 내일 LG전자 대응의 기본 원칙. 내일 LG전자는 스윙 종목으로 보지 않는다. 내일은 보유 종목이지만 데이트레이드처럼 관리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월요일 시장의 본체는 LG전자가 아니라 반도체였다. 둘째, 미국장이 약하다. 셋째, 한국장은 월요일에 이미 5% 넘게 급등했다. 넷째, LG전자는 시간 외에서 수익을 지키지 못했다. 다섯째, 5월 목표는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손실 축소다. 그래서 내일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이다. LG전자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LG전자가 약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A, 가장 보수적인 기본 대응. 수요일장 초반에 코스피가 약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밀리고 LG전자까지 같이 약하면 오래 들고 갈 이유가 없다. 특히 LG전자가 장 초반부터 매입가 14만 1,900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아래에서 움직이면 이건 좋은 흐름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오겠지가 아니라 내 가설이 틀렸을 수 있다로 봐야 한다. LG전자는 월요일에 주도주가 아니었다. 주도주가 아닌 종목이 약한 시장에서 같이 밀리면 그 종목을 오래 들고 갈 이유는 줄어든다. 이 경우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더 큰 손실 전에 비중을 줄이거나 정리하고 시장을 다시 보는 것이다. 시나리오 B, 장전이나 장 초반에 크게 밀릴 경우 가장 조심해야 할 상황은 수요일장 초반에 2%에서 3% 가까운 하락 출발이 나오는 경우다. 이때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시장 전체가 급락하면서 같이 밀리는 것인지, 둘째, LG전자만 유독 약한 것인지. 만약 시장 전체가 약하고 LG전자도 같이 1% 이상 밀리면 이미 경고 구간이다. 매입가 14만 1,900원 기준으로 보면 1% 하락은 약 14만 500원 부근이다. 2% 하락은 약 13만 9,100원 부근이다. 원칙은 그대로다. 1% 하락은 경고, 2% 하락은 퇴장.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보유 이유를 다시 점검한다.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면 이유를 찾지 않는다. 정리한다. 특히 내일처럼 미국장이 약하고 한국장이 월요일 급등 이후 열리는 날에는 손절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안 된다. 시나리오 C, 장 초반에 약하지만 매입가를 회복하는 경우, 만약 LG전자가 장 초반 약하게 출발하더라도 빠르게 매입가 14만 1,900원을 회복하고 거래 대금이 붙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바로 던질 필요는 없다. 다만 이때도 욕심을 내면 안 된다. LG전자가 강한 종목으로 바뀌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코스피가 6,900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LG전자가 매입가를 회복해야 한다. 셋째,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플러스권을 유지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맞으면 보유 이유는 살아있다. 하지만 매입가만 잠깐 회복하고 다시 밀리면 그건 탈출 기회일 수 있다. 내일은 수익을 크게 노리는 날이 아니라 손실을 키우지 않는 날이다. 시나리오 D, 반도체가 밀리고 LG전자가 오르는 경우, 내가 말한 것처럼 반도체가 밀릴 가능성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일 정도 윗꼬리 양봉 흐름이 있고 월요일에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수요일에 쉬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반도체가 밀리면 돈이 LG전자로 올 것인가?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반도체가 쉬는 동안 돈이 전력기기, 증권주, 자동차, 2차전지, 방산으로 갈 수도 있다. LG전자로 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반도체가 밀리는데 LG전자가 오르면 그때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반도체가 밀리고 LG전자도 같이 밀리면 그건 순환매 수혜가 아니다. 내일은 생각이 아니라 확인이다. LG전자가 시장보다 강하면 보유할 수 있다. LG전자가 시장보다 약하면 정리 쪽으로 봐야 한다. 내일 가장 중요한 행동 기준.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첫째,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을 본다. 둘째, 코스피가 6,900선을 지키는지 본다. 셋째,
LG전자가 매입가 14만 1,900원을 회복하는지 본다. 넷째, LG전자가 거래대금이 붙는지 본다. 다섯째,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경고로 보고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면 퇴장한다. 이 기준이 없으면 내일 흔들린다. 특히 내일은 이런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 어제 팔걸?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미국장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반등하지 않을까? 한 번은 위로 쏘겠지. 이 생각들은 전부 위험하다. 내일은 기대가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 결론. LG전자는 나쁜 매매는 아니었다. 하지만 월요일 시장의 정답은 LG전자가 아니라 반도체였다. LG전자는 방어적 선택이었다. 그런데 시간 외에서 플러스 수익을 지키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밀렸다. 그러면 내일은 스윙 기대를 낮춰야 한다. 내일 LG전자 대응의 결론은 이것이다. 장 초반에 매입가를 회복하고 거래대금이 붙으면 보유 이유는 살아있다. 하지만 약하게 출발해서 매입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시장보다 약하면 더 큰 손실 전에 정리하고 다시 시장을 보는 것이 맞다. 5월의 목표는 대박이 아니다. 손실 축소다. 그래서 내일 가장 좋은 선택은 LG전자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LG전자가 틀렸을 때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의 복귀 한 문장은 이것이다. 스윙은 주도주에서 하고 주도주가 아닌 종목은 데이트레이드처럼 짧게 관리해야 한다. 레전데리 인베스터 쿼트. The goal of a successful trader is to make the best trades. Money is secondary. 성공한 트레이더의 목표는 최고의 매매를 하는 것이다. 돈은 그 다음에 따라온다. 엘러그젠더 엘더. 오늘 시장에 맞게 바꾸면 이렇다. 수요일 목표는 코스피 7천을 마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만 매매하는 것이다.